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기본 작업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샘플 2번 파일을 가지고 실습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해당 실습 파일은 유튜브 댓글에 링크에서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 작업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문제 배점은 20점이 되고요.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기본 작업에서는 반드시 20점을 획득한다는 생각으로 학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갈로 1번부터 바로 볼게요. 기본 작업 1시트에 다음의 자료를 주어진 대로 입력을 하라고 하고요. 문제 배점은 5점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 반드시 5점을 획득해 주셔야 된다. 그쵸? 해당 문제에서 5점을 획득하지 못하면 이것은 커말 시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소갈로 1번 문제의 타이핑을 직접 해볼게요. 해당 부분에서 강의를 굳이 안 보셔도 되는 분은 소갈로 2번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엑셀을 통해서 바로 실습을 해볼게요. 네, 소갈로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타이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 3셀부터 입력을 할게요. 자, 해당 부분에 문자가 대문자이기 때문에 캡스락을 킨 상태에서 입력을 하면 조금 더 편하겠다, 그쵸? 자, 해당 부분에서 직통번호의 데이터가 다 표시되지 않는데요. 이럴 때는 해당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두고 더블 클릭하면 된다, 그쵸? 그러면 데이터의 길이에 맞게 열의 너비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F열 바로 적어 볼게요. F열도 동일하게 해당 부분에서 더블 클릭할게요. 자, 그리고 G열입니다. 문제에 보면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있네요. 62하고 쉼표 적고 53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동일하게 적어주시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튼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이렇게 타이핑을 했고요. 자, 실제로 시험장에서도 문제에 제시된 그림에 맞춰서 잘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소갈로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 소갈로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2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라고 하고요. 문제 배점은 각 2점씩 배점이 되겠습니다. 즉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총 10점의 배점이 되겠네요. 자, 하나씩 같이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해당 영역들에 대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라고 하고요. C4에서 G4 영역은 글꼴 스타일을 설정하고요. 채우기 색을 노랑으로 지정을 하라고 하네요. 자,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C5에서 H13 영역에 대해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라고 하네요. 이때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설정하라고 하고요. 숫자 뒤에 개를 표시예와 같이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자, 표시예를 보게 되면 이렇게 있네요. 자, 천 단위 구분 기호 표시할 때 샵 콤마 샵샵 0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해당 문제에서 샵 콤마 샵샵 샵을 사용을 하면 오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 표시 예를 보게 되면 0을 입력했을 때 0개라고 출력이 된다. 그쵸? 유효하지 않은 0도 0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샵으로만 작성을 하게 되면 오답 처리가 돼요. 그래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할 때는 샵 콤마 샵샵 0을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아무튼 샵 콤마 샵샵 0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샵 콤마 샵샵 0을 입력하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개를 출력해 주면 되겠네요. 자, 해당 부분에서 개라고 적어줘도 되고요. 샵 콤마 샵샵 0 하고 큰 따옴표로 개라고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어떤 풀이든지 괜찮습니다. 저는 풀이할 때 해당 부분으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A3에서 H13 영역에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고요.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입니다. B5에서 B12 영역에 이름을 정의하라는 것 같네요. 이름을 제품명으로 정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5번 문제입니다. H7셀에 최고 인기 품목이라고 하는 메모를 삽입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메모를 삽입한 다음에 항상 표시되도록 지정을 하라고 하고요. 해당 부분도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메모 서식에서 맞춤 탭에서 자동 크기를 설정하라고 합니다. 해당 부분도 같이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5번 문제와 같은 유형이 메모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어떻게 보면 메모에서 약간 정형화된 형태인데요. 해당 문제를 통해서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소갈로 2번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바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소갈로 2번 문제를 엑셀을 통해서 바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A5에서 A6 영역이네요. 자, 해당 영역이 되겠습니다. 해당 영역을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리본 메뉴 상단의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영역도 동일하게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해당 영역 범위 지정해 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 주시고요. 나머지 영역도 동일하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A13에서 B13 영역이네요. 자, 해당 영역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C4에서 G4 영역에 대해서 자, 해당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영역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글꼴을 굵게로 설정을 할게요. 자, 리본 메뉴 상단의 해당 부분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자, 굵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채우기색을 표준색 노랑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의 문제풀이가 완료가 되었고요. 다음으로 동그라미 2번입니다. C5에서 H13 영역입니다. 자, 해당 영역이 되겠네요. 자, 해당 영역에 대해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면 되겠는데요. 이를 위해서 해당 부분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셀 서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당 셀 서식에서 사용자 지정 범주를 클릭해 주시고요. 해당 부분에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샵 콤마 샵샵 0으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해 주시고요. 개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개라고 입력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큰 따옴표로 개라고 입력을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셨으면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숫자 뒤에 개가 잘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천 단위 구분 기호도 잘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3에서 H13 영역에 대해서 테두리를 적용할게요. 자, 이를 위해서 해당 부분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테두리 설정을 해볼게요. 리본 메뉴 상단의 해당 부분 클릭해 주시고요. 자, 해당 부분에서 모든 테두리 클릭해 주시고 다음으로 굵은 바깥쪽 테두리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동그라미 3번도 설정을 했고요. 다음으로 동그라미 4번입니다. B5에서 B12 영역이라고 하네요. 자, B5에서 B12 영역, 해당 영역이 되겠습니다. 해당 영역을 이렇게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해당 부분에 이름을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해당 이름 상자에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문제에 보면 제품명으로 정의를 하라고 하네요. 자, 이름 상자에 이름 정의할 때 문제에 제시된 범위를 설정하고요. 그리고 나서 해당 이름 상자에 바로 이름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해당 부분에 이름을 제품명이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4번의 풀이도 완료가 되었고요. 다음으로 동그라미 5번입니다. 자, H7셀에 대해서 메모를 설정하라고 합니다. 자, H7셀은 해당 부분이 되겠네요. 자, 해당 부분에 메모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H7셀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메모 삽입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해당 부분에서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메모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보면 최고 인기 품목이라고 입력을 하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메모를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메모 표시 숨기기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 보면 메모가 항상 표시되도록 지정을 하라고 하죠. 자, 그래서 해당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메모가 항상 표시되도록 설정을 했고요. 다음으로 메모 서식에서 맞춤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해당 메모 클릭해 주시고요. 메모가 있는 가장자리에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메모 서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모 서식창이 나타나는데요. 해당 부분에 맞춤 탭으로 들어가서 자동 크기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 크기 체크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메모에 입력된 데이터에 맞게 메모 크기가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갈로 2번에 나온 모든 문제를 풀이해 보았는데요. 풀이를 했을 때 화면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면 잘 풀이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소갈로 2번 풀이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갈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3시트에서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라고 하고요. 문제 배점은 5점이 되겠습니다. A4에서 G15 영역에 대하여 직위가 대리이면서 총 급여가 400만 원 미만인 행 전체에 대하여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색을 파랑으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라고 하네요. 자, 소갈로 3번 문제의 유형은 조건부 서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조건에 맞는 부분에 서식을 적용하라는 이야기가 된다. 그쵸? 조건부 서식의 포인트는 이때 조건을 작성하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자, AND 함수를 사용을 해서 조건을 작성하면 되겠는데요. 조건이 두 개다. 그쵸? 직위가 대리라는 것이 조건 1번이 될 거고요. 총 급여에 대한 부분이 조건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면서면 AND 조건이 되겠다. 그쵸? 해당 부분을 AND 함수를 통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문제도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요. 간단하게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조건을 작성할 때 는을 적고 and를 입력해주고요. 그리고 조건 1번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조건 2번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요. 바로 엑셀을 통해서 풀이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소갈로 3번의 조건부 서식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면 A4에서 G15 영역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해당 영역을 범위 지정한 다음에 리본 메뉴 상단의 조건부 서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에서 새 규칙 클릭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새 규칙 클릭해 주시고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클릭한 다음에 아래쪽에서 조건부 서식에 사용할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이 간단하지만 이번에도 엑셀 시트에서 조건을 작성해 볼게요. 자, 해당 부분에서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저는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 조건을 입력할 건데요. AND 함수를 먼저 적어줄게요. 자, 첫 번째 조건을 적어주면 되겠는데요. 직위가 대리라는 것에 대한 조건을 적어줄게요. 자, 직위가 해당 부분에 있다, 그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비교하면 되는데, 첫 번째 부분을 기준으로 조건을 작성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해당 셀 클릭해 주시고요. 자,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조건을 비교할 때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조건이 비교가 되어야 된다. 그쵸? 자, 열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 앞에는 달러 고정 기호를 표시를 해줄 거예요. 자, C열 앞에 달러 고정 기호를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해당 부분의 직위가 대리라고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리는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안에 이렇게 묶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총급여에 대한 조건을 적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총급여는 G열에 있네요. 자, 해당 부분에서도 첫 번째 부분을 기준으로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 클릭해 주시고요. 동일하게 열 앞에는 달러 고정 기호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급여가 400 미만이다. 그쵸? 자, 부등호 표시를 작다 표시해 주시고요. 400만 원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만 40만, 400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조건을 모두 작성을 했는데요. 해당 부분을 컨트롤 X를 눌러서 잘라내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부 서식을 바로 적용하면 되겠다. 그쵸? 자, A4부터 G15셀까지 범위 지정을 해주시고요. 범위 지정한 상태에서 리본 메뉴 상단의 조건부 서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새 규칙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클릭해 주시고요. 방금 작성했던 조건을 컨트롤 V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했으면 해당 부분이 조건부 서식에서 적용할 조건이 되고요.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적용할 서식을 아래쪽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식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문제 보게 되면 글꼴 스타일 굵게, 자, 글꼴 스타일 굵게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꼴 스타일 굵게, 그리고 글꼴색을 표준색 파랑으로 지정을 하라고 하네요. 글꼴색을 표준색 파랑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직위가 대리인 것에 대해서 총 급여가 400만 원 미만인 것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이 잘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작업의 두 번째 시간에도 소갈로 1번부터 소갈로 3번까지 풀이를 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보다는 훨씬 더 익숙하다는 느낌이 드셨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기본 작업 샘플 3번 파일을 통해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